안녕하세요, 스티브입니다. 오늘은 도쿄에서 오사카까지 약 600km의 거리를 직접 걸어서 가보려고 합니다. 신칸센으로는 단 2시간 반이면 갈 수 있는 거리인데 걸어서 간다면 과연 얼마나 걸릴까요? 그럼 지금부터 함께 가보시죠. 요즘 일본은 겨울 되기 전에 곰 출몰 뉴스가 진짜 많더라고요. 그래서 도착하자마자 곰 스프레이를 사려고 했는데 가격을 보고 바로 포기했습니다. 하나에 12,000원인데요. 대신 곰 벨 하나 달고 다니기로 했어요. 그래도 효과는 있다니까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도착한 첫날은 이것저것 준비물도 사고 좀 쉬었어요. 그리고 바로 다음날 본격적으로 출발했습니다. 도쿄역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서부터 오사카역까지 600km를 걸어서 출발해보겠습니다. Let's go! 와, 날씨 좋다. 아침 7시쯤 도쿄역에서 오늘의 목적지인 요코하마로 출발했습니다. 거리는 약 32km였고 예상 소요시간은 거의 9시간 정도였어요. 가는 길에 평화로운 아침 공기를 느끼면서 걸으니 기분이 좋더라고요. 정말 오타니는 어디 가도 보이는 것 같아요. 한국에선 손흥민 선수가 이런 느낌이죠. 그렇게 2시간 정도 걷다 보니까 슬슬 배가 고파져서 시부야에서 편의점 음식으로 아침을 해결했습니다. 하치코 동상 옆에서 먹었는데 아침 시간인데도 사진 찍으려는 사람들로 줄이 꽤 길었어요. 맛있습니다. 이렇게 귀여울 수가. 애기들이 엄청 조그만해가지고 진짜 미니언 같아요. 걷다 보니까 거리에서 선생님 손을 잡고 걷는 아이들을 종종 봤는데 너무 귀여웠어요. 가는 길에 잠시 편의점에 들려서 간식 좀 샀습니다. 이렇게 나또로 되어 있는 김밥이 되게 맛있더라고요. 편의점 가면 꼭 먹는 최애 필수 아이템입니다. 지금 걸은 지 한 6시간 정도 됐는데 한 2시간 반? 그 정도만 더 가면은 요코하마로 도착할 것 같습니다. 제가 한자나 일본어를 잘 못 읽다 보니까 어떤 지점이 이제 도쿄 바뀐지 모르겠어요. 어디가 어딘지 잘 몰라요. 근데 확실히 아직은 시골 풍경은 아닙니다. 그렇게 3시간 정도를 더 걸어서 총 9시간을 걸은 끝에 드디어 요코하마에 도착했습니다. 긴 하루를 마친 뒤 돈가스와 시원한 병맥주 한 잔으로 오늘을 마무리했습니다. 정말 완벽한 조합이었어요. 지금 시간이 6시 반입니다. 오늘은 요코하마에서 히라츠가라는 곳으로 갑니다. 거리는 약 34km라서 순수 이동 시간만 봐도 8시간이 걸린다고 하네요. 그래서 오늘도 조금 일찍 일어났어요. 일본의 패밀리마트라는 편의점에 파미치킨이라고 팔아요. 근데 이게 진짜 맛있습니다. 엄청 부드럽고 또 기름도 많이 지긴 하지만 가끔 한 번씩 먹으면 진짜 웬만한 치킨집보다 맛있는 것 같아요. 또 일본에서는 걸어다니면서 음식을 먹는 게 예의가 아니라고 해서 편의점 근처에 있던 작은 놀이터에서 아침을 먹고 출발했습니다. 제가 오늘 요코하마에서 히라츠가로 가는데 가는 길에 가마쿠라라고 해서 애니메이션 슬램덩크의 배경지가 되는 곳이 있거든요. 거기서 유명한 이제 에노덴 열차라든지 또 해안가 주변을 지나가면서 에노시마 섬 이렇게 보면서 갈 것 같아요. 사실 그렇게 가면 좀 돌아가는 면도 없지 않아 있긴 한데 그래도 가는 길에 이렇게 있으니까 들릴 것 같습니다. 걷다 보니까 구름이 점점 걷히면서 날씨가 더워지진 않았는데 햇빛이 너무 강하게 비쳐서 그런지 금방 지치고 배도 빨리 고파졌어요. 뭐 그렇게 더운 온도는 아닌데 계속 땡볕 아래서 이렇게 걷다 보니까 지금 너무 힘듭니다. 사실 너무 배고파요. 얼른 뭐라도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ちょっとカウンターでもよろしいお客様先にもいらっしゃいますのでお名前いただいております。ごめんなさい。 뭐를 한 거지? 마침 점심시간이어서 사람이 정말 많았습니다. 웨이팅도 길어서 거의 40분은 기다린 것 같아요. 그래도 기다린 시간이 전혀 아깝지 않을 만큼 맛있었어요. 순식간에 다 먹어버렸습니다. 클리어했습니다. 와, 진짜 방금 먹은 음식은 제가 이번 여행에서 먹은 것 중에 제일 맛있었어요. 지금 좀 시간이 좀 늦어서 아마 숙소에 도착할 때쯤에는 해가 좀 져 있을 것 같아서 빨리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여유를 부리다 보니까 어느새 해가 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살짝 초조해졌습니다. 낮이랑 밤의 분위기가 완전 다르고 또 밤에 걸어본 적이 거의 없어서 조금 불안해졌어요. 살짝 좀비 아포칼립스 시작 전. 다행히도 도시 지역이라 그런지 거리도 밝았고 별탈 없이 1시간 반 정도 더 걸어서 숙소에 도착했습니다. 저녁은 카레와 시원한 생맥주를 먹으며 하루를 마무리했어요. 이건 계란입니다. 오늘은 3일차입니다. 호텔 아래에서 이제 아침이 좀 준비되어 있다고 해가지고 아마 그거를 잠시 먹고 바로 출발할 것 같아요. 오늘은 그렇게 막 멀리 가진 않고 오다와라라고 해서 한 21km 정도 떨어진 곳에 가기 때문에 그래서 잠도 좀 많이 자고 이제 여유롭게 좀 출발할 것 같아요. 오늘은 편의점이 아닌 좀 호텔에서 조식을 먹고 갈 것 같아요. 그렇게 아침을 먹고 나서 오늘의 목적지를 향해 다시 출발했습니다. 이제 분위기
분위기는 확실히 시골입니다. 진짜 도시를 벗어난 느낌. 사실 이제 내일이 살짝 걱정되는 게 하코네라는 곳으로 가는데 보통 온천으로 유명한 관광지거든요. 근데 거기 산을 한 번도 타본 적이 없긴 한데 올라가는데 힘들다고 들어가지고 내일을 위해 오늘은 좀 체력을 아껴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내일은 하코네라는 산을 지나가야 되는데요. 구글맵으로 보니까 해발 850m까지 올라가야 하더라고요. 그걸 보는 순간 아 이게 진짜 이번 여행의 하이라이트겠구나 싶었습니다. 코노헨 오이소주쿠라고 해서 옛날에 에도 시절 때 이쪽이 이제 여행자들의 살짝 쉬어가는 휴식 포인트였다고 합니다. 이 지역에 살짝 나무도 많아서 바람도 와가지고 좀 좋은 휴식처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일본 도보 여행을 하던 중에 세븐일레븐에서 한정 판매 중인 우지 말차 스무디를 발견해서 바로 사봤습니다. 이 제품은 오사카 엑스포 기념으로 출시된 한정판이라 재고가 모두 소진되면 다시 판매되지 않는다고 들었는데 우연히 있어서 정말 놀랐습니다. 한번 먹어봤는데 편의점 제품이라고 하기에는 말차 맛이 진하고 깊어서 생각보다 정말 맛있었어요. 이게 또 우유랑 섞어 먹으니까 담백하고 더 맛있더라고요. 가격은 한 400엔? 한 4,000원 정도 했어요. 다른 스무디들에 비해서 좀 더 비싼 편이에요. 근데 맛있습니다. 아 맛있다. 이걸 어떻게 편의점에서 이렇게 사네. 걸으면서 살짝 아쉬운 게 있는데 제가 일본어가 좀만 더 잘 됐으면은 스몰 토크 같은 게 가능했을 텐데 그게 안 된다는 게 좀 아쉽습니다. 가게 주인분들이 가끔 뭐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못 알아들어요 그거를. 오늘은 도쿄에서 출발한 뒤 처음으로 후지산을 본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는 길에 바닷길도 걷고 후지산도 보고 작은 마을들을 지나며 이동했는데 길 곳곳의 풍경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그렇게 약 6-7시간 정도 걸은 끝에 오늘의 목적지인 오다와라라는 도시에 도착했습니다. 후지산 뷰는 실물이 확실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사진에서도 예쁘긴 한데 실제로 저기 멀리 후지산이 있는 걸 보면은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진짜 말이 안 나올 정도로. 오늘 체크인한 곳은 거의 게스트하우스 느낌이었는데요. 주인분이 정말 친절하게 설명해주시고 분위기도 아늑해서 너무 좋았습니다. 세탁기도 있고 방도 넓고 개인 화장실까지 있어서 마치 집처럼 편하게 지낼 수 있었어요. 일단 오다와라 숙소에 도착했는데 여기 퀄리티가 진짜 미쳤습니다. 뭔가 이 주변 풍경도 그냥 주택가들이고 되게 이쁩니다. 나가서 구경하고 좀 밥 먹고 다시 오겠습니다. 짐을 내려놓고 오다와라 성으로 가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풍경이 정말 예뻤던 것 같아요. 한쪽은 바다, 한쪽은 산이라서 보는 방향마다 느낌이 좀 달랐습니다. 그리고 제가 넘어야 할 하코네 산입니다. 내일 저쪽으로 간다니. 도쿄 근교 여행지로 한 번쯤 놀러가는 곳이지 이걸 직접 걸어서 산을 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그 이후에는 내일 하코네 산에 오르기 전에 필요한 물품들이나 간식을 챙겨두고 저녁을 먹으면서 오늘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여기 지금 오다와라라는 도시에 있는데 너무 좋아요. 고즈넉하고 분위기도 좋고 오늘 날씨가 너무 좋은 게 모든 걸 좀 더 좋게 보이게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그러면 내일 뵙겠습니다. 바로 출발해 볼게요. 현재 시각은 아침 9시고 오늘은 오다와라에서 하코네로 가려고 합니다. 하코네를 이제 하루 만에 산 정상을 다 넘고 다른 도시로 가기가 좀 멀다고 생각해서 하코네 정상에 있는 아시호수 쪽에서 하룻밤을 자고 그 다음날 이제 다른 도시로 넘어갈 것 같아요. 오늘이 다른 길과는 다르게 이제 경사도 높고 산을 타는 날이다 보니까 좀 긴장도 되고 걱정이 되는데 근데 날씨가 워낙 좋아가지고 그래도 이런 점은 좀 좋은 것 같습니다. 만약 비가 오거나 구름이 좀 졌다면 살짝 무서웠을 것 같아요. 이제 관광객들이 많은 지역을 지나고 점점 산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생동물과 마주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렇게 일본에서는 배를 가지고 다닌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있으면 사람이 있는 신호니까 동물들이 알아서 피해간다고 합니다. 얼마나 효과적일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없는 것보다 나은 것 같아요. 진짜 신기했던 게 산 쪽에 들어가자마자 공기가 바로 바뀌더라고요. 갑자기 확 차가워지길래 조금 놀랐습니다. 어떻게 길이 가면 갈수록 좁아지지? 여기가 지금 산에 있는 도로인데 너무 좁아요. 그래서 거의 사람이 걸을 자리는 없는 느낌? 산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경사가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그러다 드디어 제가 기다리던 구도카이도 도로의 돌길에 들어섰어요. 이 구도카이도 도로의 돌길은 단순히 예쁘게 보이려고 만든 게 아니라 비나 눈이 와도 길이 무너지지 않도록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 깔린 것이라고 합니다. 특히 산길이나 지형이 험한 구간일수록 이런 돌길의 필요성이 당시에는 훨씬 컸다고 해요. 여기서 40분만 더 가면 도착입니다. 이 하코네 산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힘들어요. 숲길 분위기가 참 묘했어요. 풍경은 정말 아름다웠는데 딱 곰이 튀어나와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비주얼이었습니다. 그래서 긴장을 풀지 않고 계속 걸었어요. 와 드디어 아시호수에 도착했습니다. 와 너무 힘들다 진짜.
오늘은 여기서 하룻밤 잘 것 같아요. 하코네로 또 내려가고 이제 다른 도시까지 가는 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안전하게 여기서 일단 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머무는 캡슐 호텔에 체크인을 한 후 근처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하코네에 올 때마다 후지산을 한 번도 못 봤는데 오늘은 혹시 볼 수 있을까 한번 기대해봤어요. 다행히도 저는 럭키가이였습니다. 오늘은 하코네 산을 넘어서 누마즈라는 곳으로 갑니다. 시즈오카라는 곳에 있는 곳인데 함바그가 좀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 가서 만약에 기회가 된다면 함바그를 한번 먹어볼 것 같아요. 오늘 가는 누마즈라는 도시는 시즈오카현에 있고 거리로는 약 24km 정도 됩니다. 하루하루 너무 무리해서 가는 것보다는 천천히 걸으면서 풍경도 보고 여유를 느끼는 게 더 기억에 남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저기 아래 도시들이 다 보입니다. 뭐야? 콜드스톤이 있네? 어릴 때 케냐에서 살면서 가장 좋아하던 간식 중 하나가 콜드스톤 아이스크림이었는데 마침 그 자판기가 있어서 바로 지갑을 꺼냈습니다. 오랜만에 먹으니 옛날 생각도 좀 나고 너무 맛있었어요. 정말 훌륭한 간식이었습니다. 딸기가 이렇게 잘 들어있습니다. 이 정도면 훌륭한데? 지금 시간이 2시 16분인데 여기서부터 1시간 45분 정도 더 가면은 도착입니다. 아, 많이 왔네요. 얼른 가서 쉬고 싶습니다. Let's go! 시즈오카 현에는 사와야카라는 유명한 함바그 스테이크 체인점이 있는데 마침 도착해서 그 유명한 메뉴를 먹어봤습니다. 하루 종일 산도 넘고 비까지 맞으면서 걷다 보니 너무 배가 고파서 거의 허겁지겁 먹었던 것 같아요. 맛은 세련된 햄버거 패티 같은 느낌이었고 밥이랑 같이 먹으니까 훨씬 더 맛있었습니다. 와, 잘 먹었다. 진짜 너무 맛있었어요. 이런 패밀리 레스토랑은 왜 이렇게 맛있는 거야? 오는 길에 힘이 좀 많이 없었는데 이거 먹으니까 확실히 좀 힘이 생겨요. 앞으로 한 3-4시간도 더 걸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제가 후지라는 지역으로 가는데 오늘이 주말이기도 하고 이렇게 주말이 겹친 3일 휴일이 있다고 해가지고 호텔 가격들이 엄청나게 비싸요. 그래서 하룻밤에 한 2-30만원 할 정도로 너무 비싸서 그쪽 지역으로 가서 인터넷 카페나 이런 데 한번 자리가 있으면 그쪽에서 한번 잘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침은 로슨 편의점에서 말차 스무디와 샌드위치로 간단하게 해결했습니다. 편의점 음식이지만 은근히 고퀄리티라서 깜짝 놀랐어요. 방금 전에 오늘 제가 가는 후지라는 지역의 넷카페에다가 연락을 했었는데요. 거기에 자리가 한 10개 정도 남아있다고 합니다. 근데 오늘이 주말이기도 하고 사람들이 많이 올 수도 있다고 해가지고 일단 얼른 빨리 가서 체크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걷는 길은 숲길도 지나고 바닷길도 지나면서 내내 후지산이 보였기 때문에 이번 여행 중 가장 아름다운 날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날씨 속에서 마주한 후지산 뷰는 정말 가슴이 뻥 뚫리는 느낌을 줬습니다. 그래서 기분도 정말 좋았어요. 가는 길에 우동을 즉석으로 만들어주는 맛집이 있어서 잠시 들려서 식사를 했습니다. 주먹밥도 그렇고 모든 음식이 바로 만들어져서 약간 고퀄리티 푸드코트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 중에서도 저는 명란 주먹밥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밥도 되게 쫀득하고 너무 맛있었어요. 제가 지금 일본을 걸은 지 6일차가 됐는데 지금 와서 좀 느낀 거는 쓰레기가 많이 없네요, 길거리에. 그리고 밖에서도 쓰레기통을 잘 못 찾습니다. 뭐 가끔 자판기 옆에 이제 플라스틱을 버리기 위한 쓰레기통 같은 건 있는데 보통 사람들이 그냥 자기 쓰레기는 자기가 챙겨서 집에서 버리든 숙소에 가서 버리든 이렇게 다 프라이빗하게 버리는 것 같아요. 그런 점은 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되게 깨끗하고. 그렇게 걸어서 거의 숙소 근처에 도착할 무렵 어디서 본 듯한 정말 익숙한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딱 언젠가 한번 인스타그램에서 본 듯한 장면이었어요. 여기 거기 아니에요? 그 계단 아니에요 이거? 아, 알고리즘에 많이 떴었는데 이거. 그 유명한 후지산 뷰 계단을 실물로 보니까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찾아간 것도 아니고 걷다가 우연히 발견해서 그런지 더 기억에 남았습니다. 드디어 내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제가 오늘 방문한 곳은 일본의 카이카츠 클럽이라고 해서 만화, 인터넷 또는 샤워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일본의 대표적인 넷카페 체인이라고 합니다. 처음엔 조금 헷갈렸는데 여권을 보여드리니 직원분이 가입 절차를 도와주셔서 바로 방을 이용할 수 있었어요. 한번 회원으로 등록하고 나면 또 다음부터는 이용이 훨씬 수월하다고 하네요. 이용 시간 안에는 무료 드링크바, 아이스크림, 만화 대여, 샤워 등 다양한 시설을 이용할 수 있어서 가격 대비 만족도가 꽤 높았습니다. 비용은 시간 단위로 계산되더라고요. 여기는 샤워는 가능한데 타월은 따로 사야 돼요. 그래서 330엔을 주고 사야 되는데 좀 사기가 좀 귀찮은데 그래도 샤워는 해야 되니까. 여기도 한국의 PC방처럼 컴퓨터로 간식이나 식사를 주문할 수도 있었는데 저는 소유라면과 치킨 가라아게를 주문해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먹고 잠시 주변에 러닝도 하고 전시회도 구경하고 이렇게 하루를 마무리했어요.
이제 지금 시간은 5시 50분이고 한 6시쯤에 바로 출발하려고 합니다. 잠은 뭐 그렇게 깊게 잔 것 같진 않아요. 밤새 여기 복도 쪽에서 이제 노랫소리도 조금 들리고 방음이 그렇게 좋은 곳은 아닌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이 가격이 이만큼이면 되게 잘 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후지라는 도시에서 시조카현에 있는 시조카라는 도시로 갈 것 같습니다. 거리는 약 37km 정도 되고 걷는 걸로는 순수 한 8시간 반 그 정도 걸릴 것 같아요. 현재 시각은 6시이고 아마 오후 5시쯤에 도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걸어온 여정 중에 아마 가장 긴 걸음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거의 40km를 걷는 날이라 조금 일찍 출발했습니다. 그래도 날씨가 좋아서 기분 좋게 이동할 수 있었어요. 1년에 후지산을 볼 수 있는 날이 약 80일 정도밖에 없다고 들었는데 이번 여행에선 정말 보고 싶을 만큼 원 없이 보고 다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본 도보 여행과 한국 도보 여행을 좀 비교를 해보자면 한국은 좀 더 도전적이고 일본은 좀 더 편안한 느낌인 것 같아요. 한국이 지형이 좀 더 높은 곳, 낮은 곳 이렇게 좀 경사진 곳이 많이 있어가지고 사실 도보 여행으로 봤을 때는 한국이 좀 더 힘든 것 같아요. 난이도는 좀 더 쉬운 것 같아요. 분위기도 되게 조용하고 도보 여행 한다고 해가지고 막 특별하게 막 대우해주고 이런 것도 아니고 되게 좀 익숙한 느낌? 그래서 살짝 이렇게 봤을 때는 둘 다 성격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시즈오카까지 27km. 걷는 중간에 편의점에 들려 말차 스무디와 과일 샌드위치를 사 먹었습니다. 일본은 겨울이 되면 흰 빵에 과일과 연유 크림을 넣은 시즌 샌드위치가 나오는데 가볍게 먹기 좋아서 종종 찾는 편이에요. 이번 여행 하기 전에는 살짝 가방을 업그레이드 했거든요. 제가 원래 가지고 다니던 가방은 그 가방 자체가 너무 무거워가지고 물건을 좀만 넣어도 그냥 되게 무거웠어요. 그래서 어디 다니면 힘들고 막 그런 가방을 피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확실히 이렇게 산행이라든지 하이킹 같은 거 할 때 매는 가방이 훨씬 가볍고 더 좋아요. 예전이랑 비교했을 때는 걸음의 질이 차원이 달라요. 지금 출발한 지 거의 한 6시간 반 정도 되는데 출발하고 나서 제대로 된 식당을 본 적이 없어요. 다 주택가입니다. 계속. 지친 몸을 이끌고 걷다 보니 도착하기 1시간 전쯤 텐동 가게가 보여서 들어가서 에너지를 보충했습니다. 하루 종일 끝없이 이어진 직선 코스를 걸어서 몸도 마음도 지쳐 있었는데 그 시간이 정말 완벽한 휴식이었어요.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제가 가는 곳은 후지에다라는 곳인데요. 여기서 한 20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근데 이제 산길도 지나고 이래야 돼서 아마 총 5시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어제랑 비교했을 때는 오늘은 그래도 거리는 짧기 때문에 금방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8일째 계속 걸으니까 뭔가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항상 힘들어요. 원래 아침에 밥을 잘 안 먹는 스타일인데 이 정도면 되게 라이트하고 좋은 것 같아요. 살짝 요즘 따라 뉴스에 곰 습격이 좀 많아졌다 해가지고 산에 갈 때마다 살짝 좀 무섭습니다. 일본에서는 배를 가지고 다니면은 벨 소리 때문에 곰이 일단 사람한테 오기 전에 좀 살짝 피한다는 그게 있는데 그걸 가지고 다니고 있긴 하고 있어요. 한국에서는 곰 문제가 거의 없는데 일본은 최근 들어 곰 출몰이 잦아졌다고 해서 산길을 지날 때마다 조금 긴장하면서 걸었습니다. 그래도 걱정과 달리 오늘은 날씨도 정말 좋았고 풍경도 예뻐서 걷는 동안 걱정보다 즐거움이 더 컸습니다. 이렇게 베겐을 주고 팔아요. 스스로 여기다가 넣으면 됩니다. 베겐을. 와, 이만큼의 신뢰가 있다니. 그렇게 걸으면서 쉬기도 하고 편의점에서 간식도 먹다가 결국 터널을 지나가야 했습니다. 여기는 걸을 길이 없고 반대 터널, 이쪽 옆에 있는 터널이 걷는 곳이 있다고 해가지고 여기 건너갈 예정입니다. 사실 저는 터널을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뭔가 답답하기도 하고 위험하다는 느낌도 좀 들고 밀폐된 공간에서 차들이 빠르게 지나가는 게 좀 무섭더라고요. 그래도 여기 터널은 비교적 넓고 보행자 길도 잘 되어 있어서 조금은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터널도 지나고 시골길과 논밭을 따라 걸으며 정말 다양한 풍경을 보면서 이동했던 것 같아요. 중간중간 쉬어갈 수 있는 휴식 포인트도 있었고 날씨도 선선한 가을이라 걷기 딱 좋았습니다. 너무 힐링이었어요. 근데 점점 배가 고파져서 중간에 간식으로 라면을 먹으러 들어갔습니다. 아직 밥은 아닌데 좀 간식이네. 맛있겠네. 드디어 후지에다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아침 9시에 출발했으니까 지금이 3시 40분인데 6시간 40분 정도 가는 것 같아요.
오늘은 좀 천천히 왔습니다. 경치도 즐기고 너무 무리하지 않고 왔어요. 여기가 후지에다 여기입니다. 오늘 이 월요일이니까 토, 일, 월까지 3일 휴일이라고 합니다. 되게 조용하다. 숙소에 도착해서 짐을 풀었는데 날씨도 좋고 경치도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방에 있기엔 아깝더라고요. 마침 호텔 앞에 또 운동장이 있어서 분위기도 느낄 겸 잠깐 나가봤습니다. 낭만 있다. 나 축구하고 싶다. 껴달라 할까? 결국 참지 못하고 물어봐서 함께 축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막상 뛰다 보니 너무 재밌었고 또 금방 친해져서 거기에 있는 새로 사귄 친구들이랑 저녁도 같이 먹기로 했어요.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일본에 있는 축구 대회에 참여하면서 며칠간 홈스테이를 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 잊고 있던 기억이 이날 다시 떠올랐습니다. 일본어 실력이 유창하진 않았지만 제 서툰 일본어를 귀엽게 받아주는 동네 동생들 같아서 저녁은 제가 사줬어요. 키미노 나마에와 하루토네 키미노 나마에와 루카 료고 코우타 쉐이크 다이시 라고 합니다. 그렇게 함께 보낸 시간이 저에게는 이번 여행에서 가장 특별하고 소중한 추억이었습니다. 밥을 다 먹고 이제 숙소에 돌아와서 자려고 합니다. 와, 근데 살짝 이런 추억을 만들 줄은 아예 예상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냥 날씨도 좋고 시원하고 그냥 되게 분위기도 좋아서 그냥 나갔던 건데 이렇게 좋은 친구들을 만나고 밥까지 먹을 줄은 예상도 못했네요. 정말 이번 일본 도보 여행에서는 잊을 수 없는 추억을 만드는 것 같습니다. 내일은 좀 산길하고 숲길 같은 거를 좀 걸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얼른 자고 내일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각은 7시 20분이고 이제 곧 있으면 출발하려고 합니다. 오늘 아침에 방금 문자가 왔는데 어제 본 친구들 중 몇 명이 저를 마중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잠시 보러 갈 것 같아요. 오하요 고자이마스. 동생들이 여행길에 유용한 발 파스와 물, 커피까지 챙겨줘서 아침부터 에너지를 낼 수 있었습니다. 정말 너무 착한 친구들인 것 같아요. 다음에 또 보자고 약속하고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제가 오늘 가는 곳은 카케가와라는 곳입니다. 거리로는 한 30km 정도 돼 있고 가는데 6시간 반? 그러니까 한 8시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몸 상태는 좋습니다. 컨디션이 좀 많이 나아졌고 어제 자기 전에 호텔에서 이게 대중 목욕탕이 있는데 거기서 몸 좀 녹여가지고 좀 많이 나아진 것 같습니다. 도쿄에서 오사카까지 내려가면서 좋았던 게 도시에서 시골로 갈수록 풍경이 바뀌는 느낌이 너무 좋았어요. 높은 빌딩들 사이를 걷다가 어느 순간 작은 집들이 보이고 개울 따라 걷다가 또 논밭이 나오고 이런 변화 덕분에 길이 전혀 지루하지 않았습니다. 어제 그 친구들이랑 막 밥 먹고 축구하고 이러는 거 보고 좀 살짝 잊고 있었던 기억이 살짝 떠오른 것 같아요. 그때 생각이 살짝 났어요. 그 홈스테이 하면서 있었던 사람들이랑 막 놀고 막 웃고 떠들고 했었던 데가 당연히 언어는 안 통하는데 서로를 좀 챙겨주고 좀 재밌게 노는 그런 분위기? 그런 분위기가 어제 딱 느껴져가지고 살짝 추억에 빠지는 살짝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그 친구들한테도 되게 좋은 추억이 된 것 같아서 너무 기쁘네요. 다시 나왔습니다. 부도카이도 도로. 이제 경사가 좀 높아졌습니다. 이게 각도가 말이 안 돼요. 일본에서 걷다 보면 이런 돌길이 가끔 나오는데 저는 그걸 보면 아 이제부터 살짝 힘든 구간이구나 하고 자동으로 느껴지는 것 같아요. 실제로 이런 길은 산길이나 경사가 가파른 구간에서만 나와서 볼 때마다 마음을 단단히 먹고 걸었습니다. 와, 터널 이쁜데 진짜 분위기가 말도 안 되네요. 여기 왜 이렇게 까만 거야 안에가. 아, 진짜 트럭은 한 번 지나갈 때마다 기차 소리가 들리네요. 진짜로 무섭다, 무서워. 현재 4시간 정도 걸었고 거리는 한 15km 정도 걸었습니다. 이제 1시간 반 정도만 더 가면은 카케가와라는 도시에 도착하는데 이게 그냥 평평한 곳으로 가는 거면은 좀 괜찮은데 산을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하니까 다리에 힘이 좀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6시간 반 정도를 걸은 끝에 오늘의 목적지인 카케가와에 도착했고 스트레칭을 할 겸 동네를 산책했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라면과 생맥주로 하루를 마무리했어요. 아침은 데니스라는 프랜차이즈에서 해결했습니다. 막 엄청 맛있는 편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든든하게 배를 채울 수 있었어요. Let's go. 오늘은 하마마치라는 곳으로 갑니다. 여기가 한 29km, 3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인데 한 8시간, 9시간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일본 호텔들이 화장실에 다 욕조가 있어가지고 뭐 몸이 지치거나 피곤할 때 회복하는 데 좀 빠른 것 같습니다. 이게 도심에서 벗어나고 시골 쪽으로 내려오면은 풍경이 좀 비슷해집니다. 이렇게 계속 길에다가 집 그리고 옆에는 논밭, 그래서 좀 비슷한 풍경의 길들을 많이 걷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좀 이쁜 길이 나오면 그쪽으로 빠져도 되고 산길로 가면은 좀 분위기도 좋고 좀 이쁘긴 한데 너무 힘들어요.
경사도 엄청 높고 해가지고, 근데 사실 똑같은 길을 가는 것보다는 새로운 길을 가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하마마츠까지 16km입니다. 한 3시간 반 정도 걸릴 것 같아요. 오늘 하마마츠라는 도시에 도착하면 이젠 시즈오카 현을 거의 벗어나게 돼서 마지막으로 함바그 스테이크 전문점인 사와야카에 들렸습니다. 메뉴는 지난번이랑 똑같이 시켰고 이쯤 먹었으면 이제 당분간은 안 먹어도 될 것 같아요. 어니언 소스는 살짝 새콤한데 가장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오, 배불러. 그렇게 약 8시간을 걸어 하마마츠라는 도시에 도착했습니다. 오늘도 다행히 비가 오지 않았고 시원한 날씨 덕분에 기분 좋게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었어요. 진짜 너무 힘들어서 숙소에서 나갈까 말까 고민했는데 결국 배가 더 고파서 근처 카레집에 갔습니다. 카레빵에 키마와 치킨이 함께 나온 메뉴를 주문했는데 정말 너무 맛있어서 깜짝 놀랐어요. 지금까지 일본에서 먹은 카레 중 단연 최고였습니다. 내일 가는 곳이 원래 코사이라는 지역이었는데 계획을 좀 더 바꿔가지고 토요하시라는 지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한 40km 좀 더 많이 걸어야 될 것 같아요. 아 진짜 근데 오늘 카레는 진짜 맛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있는 곳이 하마마츠라는 곳인데 토요하시라는 곳이 30km대 안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쯤은 괜찮겠다 싶어서 어제 급하게 다시 바꿨습니다. 거기가 한 39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꽤 큰 도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로 아마 갈 것 같습니다. 시간은 한 걷는데 한 10시간, 11시간 걸릴 것 같아요. 오늘도 날씨가 어김없이 좋았습니다. 이대로라면 오사카까지 비 한 번 안 맞고 도착할 수 있겠다는 기대도 살짝 생겼어요. 이번 여행을 하면서 알게 된 건 제 기분이 생각보다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점이었습니다. 오늘은 베리센 요거트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제가 감을 엄청 좋아하는데 이거 어떨지 한번 먹어봐야겠네요. 이것도 맛있네요. 편의점에서 간단히 간식을 먹고 다시 토요하시를 향해 걸었습니다. 가는 길에 하마나호라는 곳을 지나가는데 이곳은 바닷물과 민물이 섞인 호수로 일본에서는 10번째로 큰 호수라고 합니다. 바다가 바로 옆이라 그런지 또 바람도 선선하게 불어와 정말 시원했습니다. 저는 이게 그냥 싱싱한 감인 줄 알았는데 살짝 곶감 같아요. 하나에 거의 300엔 정도 합니다. 3,000원 정도? 근데 63g이 들어있다 해요. 편의점 간식을 먹으며 걸어가던 중 동네 간식 가게가 하나 보여서 들렸습니다. 우즈마키라는 간식이었는데 쫀득한 식감에 흑설탕 맛이 나고 살짝 크레페 같은 느낌이라 가볍게 먹기 좋았어요. 찾아보니까 전국 간식 박람회에서 명예 금상을 받은 제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냥 지나가다가 보이길래 하나 사 먹었는데 꽤 만족스러웠습니다. 지역에서만 파는 살짝 특산품 느낌이라 좀 새롭네요, 이것도. 계속 이렇게 걸어보니까 도보 여행에 가장 잘 어울리는 계절은 가을인 것 같아요. 걸으면서 변해가는 나뭇잎 색도 볼 수 있고 구름 한 점 없는 날에도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걸을 수 있고 그리고 곳곳에 익어가는 과일들까지 그냥 계속 걷고 싶어지는 계절입니다. 드디어 출발한 지 9시간 반 만에 토요하시에 도착했습니다. 진짜 배가 너무 고파서 들어가자마자 일단 먹을 때부터 찾아야 될 것 같아요. 항상 큰 도시에 들어올 때마다 저 광 케이블을 보는데 저걸 보면 이제 도착했다는 신호인 것 같아요. 도착했습니다. 발바닥이 너무 아프네요. 얼른 들어가서 짐 좀 풀고 좀 먹을 걸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저녁은 호텔 근처 로컬 식당에 들어가서 집밥 느낌 나는 메뉴를 먹었습니다. 테이블이 공용이라 다른 혼밥 손님들이랑 같이 앉았는데 하루 종일 걷고 먹는 밥이라 그런지 진짜 꿀맛이었어요. 이런 느낌의 식당들이 더 정겨운 것 같아요. 현재 시각은 아침 7시고 오늘은 오카자키라는 곳으로 갑니다. 거리가 한 30km? 31km 그 정도 돼가지고 걸어가는 데는 한 7시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오늘도 가는 길에 산 쪽을 넘어가서 조심히 가봐야 되겠습니다. 걷기 시작한 지 12일차 정도 되니까 어느새 풍경에도 익숙해졌습니다. 강을 따라 걷는 길도 조용한 주택가도 끝없이 펼쳐진 논밭도 이제는 조금 익숙해지더라고요. 근데 걷다 보면 구글 지도가 가끔 도보 기준이 아니라 차 기준으로 길을 알려줘서 위험한 길을 유도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몇 번은 돌아가거나 길을 헤매는 바람에 예상 시간보다 늦게 도착하거나 더 많이 걸은 적도 종종 있었습니다. 제가 방금 있던 데가 저기였는데 길이 막혀 있어서 다시 이렇게 쭉 돌아와가지고 걸었습니다. 괜찮아. 자판기다. 뭐 먹을 거 있나? 오! 이거 잘 안 보이는데 여기 있네요. 하나 먹어야겠다. 오, 오랜만에 보는 겁니다. Let's go. 이게 진짜 맛있습니다. 자판기에 나올 때 엄청 따뜻하거든요. 바로 먹어주면 좋습니다. 겨울에 홋카이도나 삿포로 같은 데를 가면은 자판기에 항상 다 이게 들어있는데 진짜 맛있어요.
지금까지 걸은 지 한 7시간 됐습니다. 30km 걸었는데요. 아마 1시간만 더 가면은 도착할 것 같습니다. 이게 계속 걷는 건 괜찮다가 이제 막판이 되면은 좀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지금부터는 살짝 정신 싸움입니다. 그렇게 출발한 지 약 8시간 반 만에 오카자키라는 도시에 도착했습니다. 숙소 근처에 오카자키 성이 있어서 도시 전망도 보고 저녁도 먹을 겸 짐을 풀고 바로 나가서 구경했어요. 일몰 시간에 나갔는데 도시 분위기가 너무 평화롭고 좋았어요. 그냥 걷고 있는데도 그 시간이 진짜 아름답게 느껴졌습니다. 오늘은 노을이 참 이쁩니다. 날씨가 너무 좋아요. 와, 예쁘다. 지금 시각은 오전 6시이고 제가 지금 오카자키에 있는데 나고야로 출발했습니다. 나고야가 여기서 이제 한 40km 정도 되는데 구글 지도뿐만이 아니라 네이버 맵 모든 지도가 다 비슷한 것 같아요. 거기서 한 40km라고 하면은 실제 거리는 한 45km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가는 호텔이 캡슐 호텔입니다. 이게 확실히 일본이 주말만 되면은 방값이 거의 3배가 돼요. 원래 한 평일에는 4, 5만원 하는 곳이 갑자기 막 15만원, 20만원 막 이러니까 좀 많이 나왔어요. 거의 한 15만원? 일본에서는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나고야가 노잼 도시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도쿄나 오사카처럼 관광이나 밤문화, 화려함이 강한 도시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볼거리가 적다는 인식 때문이라고 해요. 저는 실제로 가본 적은 없지만 오히려 그래서 더 기대가 됐습니다. 특히 나고야에서 유명한 장어덮밥 요리인 히츠마부시가 되게 기대됐어요. 모찌네, 모찌 전문점이라고 보네. すいません、もう何が美味しいですか？ですね、こちらあ人気なのははいこの大福、はいあはい。あとはこのおはぎ、おはぎ、おはぎはもち米、もち米、あもち米にきな粉とか、はいあんことかがこうまぶしてある。韓国の方？韓国人です。上手ですね。日本あ、これ一つとこれ一つお願いしはい、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ね、ちょうどですね。はいレシートはいいですか？大丈夫です。は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감사합니다. 오, 진짜 엄청 부드러워 보입니다. 가는 길에 간식으로 땄기 때문에 팥의 무게에 좀 살짝 무너집니다. 맛있네요. 오늘 안에 다 먹으면 좋다고 합니다. 내일은 좀 딱딱해지기 때문에. 지금 2시간 정도만 더 가면 도착인데 확실히 아침에 출발하니까 그래도 해지기 전에 도착하는 것 같습니다. 와, 비싸다. 한 마리에 4,900엔입니다. 거의 5,000엔, 5만원? 오늘 저녁은 나고야에서 유명한 히츠마부시로 마무리했습니다. 먹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었는데 저는 마지막에 차를 부어서 먹는 방식이 가장 맛있었어요. 오늘은 기후 지역에 있는 하시마라는 지역으로 갑니다. 거리는 한 30km 정도 떨어져 있고 가는 데는 한 7시간에서 8시간 걸릴 것 같아요. 어제 보니까 총 47km를 걸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힘들었습니다. 사실 지금도 몸이 좀 아파요. 다리가 좀 뻐근하고 피로가 전체적으로 좀 쌓여있는 느낌입니다. 날씨는 오늘 하루 종일 비가 온다고 합니다. 그건 감수하고 걸어가야 될 것 같아요. 어제 잘 때까진 몰랐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 몸 상태가 정말 좋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호텔에 목욕탕이 있어서 나오기 전에 따뜻한 물에 몸을 잠시 담그고 나왔더니 한결 나아졌어요. 걷다 보니 어제 먹었던 히스마부시가 자꾸 생각나더라고요. 마침 길에 장어덮밥집이 보여서 바로 들어가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먹었습니다. 어제만큼의 퀄리티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충분히 만족스러웠어요. 밥 먹고 나오니까 비가 더 쏟아지더라고요. 뭐 사실 오늘 거리는 그렇게 길진 않았는데 멘탈적으로 진짜 힘든 날이었습니다. 발에는 물집도 생기고 몸은 축축해서 계속 불편한 상태로 몇 시간을 계속 걷다 보니까 오한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잠시 몸 좀 녹일 겸 편의점에 들렸습니다. 레몬이랑 꿀맛 나는데 되게 따뜻하고 맛있습니다. 저 레몬 꿀차는 저에겐 거의 생명수 같은 존재였습니다. 지금 제가 딱 8시간 걸었고 거리는 30km 걸었습니다. 호텔 옆에 식당이 있는데 거기서 밥을 먹고 호텔에 들어갈 것 같아요. 30km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오래 걸리다니 거의 하루 종일 걸렸습니다. 밥이 엄청 많은데요? You're from Nakuru, Kenya? Yeah, I'm from Kenya. Actually, Hey, let's go. Kenya. Nice to meet you. How are you? Good, how are you? 도착했습니다. 와, 피곤해. 와, 근데 어떻게 여기서 케냐 사람을 만나지?
아 진짜 너무 신기합니다. 일단 그 체크인 카운터에서 여권을 보고 계셔가지고 뭐지 하면서 딱 봤는데 뭔가 케냐 여권 같은 거예요. 그래서 혹시 어디서 오셨나고 하니까 케냐에서 왔대요. 너무 반갑습니다 케냐 사람들. 일본까지 오다니 완전 반대가 되네요. 저는 원래 한국에 있다가 케냐로 간 건데 그분들은 케냐에서 이렇게 일본으로 온 거니까 이런 우연이 있네요. 오늘 날씨는 화창합니다. 어제와는 다르게 좀 해가 나왔어요. 확실히 비는 저의 약점인 것 같아요. 해가 나오면 바로 힘이 나가지고. 어제랑 다르게 오늘은 비 예보가 없어서 좀 다행이었어요. 오늘은 산 쪽으로 넘어가야 하는 날이라 비까지 왔으면 분위기가 꽤 무서웠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오늘 걷는 길은 진짜 아름다웠습니다. 오늘 제가 가는 곳은 카시와바라라는 곳입니다. 제가 지금 있는 기후현의 하시마라는 지역에서 한 31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산골 지역에 있는 마을이라 일찍 출발했습니다. 가는 데는 한 8, 9시간 걸릴 것 같아요. 오늘의 목적지인 카시와바라로 가는 길에 세키가하라라는 지역을 지나게 됐는데 이곳이 일본 역사에서 가장 큰 전투가 벌어졌던 장소라고 합니다. 거의 400년 전에 있었던 전투지만 당시 사상자도 정말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지 이 주변 마을은 어떤 분위기일지 은근히 궁금했습니다. 바람이 엄청 불어요. 진짜 살짝 무서울 정도로 바람이 세게 불었습니다 방금. 세키가하라가 산 근처여서 그런지 바람이 꽤 거세게 불었습니다. 마을을 지날 때는 갑자기 먹구름도 몰려오고 비도 떨어져서 순간 공기가 달라지는 느낌에 조금 오싹했습니다. 저 당시가 월요일이라 그런지 세키가하라 전투 박물관도 운영을 안 하는 날이라 들어가 보진 못했습니다. 좀 아쉬웠어요. 오늘 가는 마을 근처에는 편의점이 딱 한 곳밖에 없었고 주변 식당도 거의 운영하지 않아서 저녁은 로손에서 미리 사갔습니다. 메뉴는 무난하게 파스타랑 연어 삼각김밥으로 생겼어요. 마을에 도착했을 땐 정말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집은 꽤 많은데 사람이 한 명도 보이지 않고 소리도 없다 보니 그 고요함이 오히려 좀 무서울 정도였어요. 이 길을 혼자 걷는 게 순간 약간 위험하게 느껴질 정도로요. 이곳이 제가 오늘 묵는 숙소입니다. 이날 숙소도 게스트하우스였는데 방이 여러 개 있었음에도 우연히 묵는 사람이 저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밤이 되면 진짜 무서울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뭔가 낯설고 조용한 시골 마을에 있는 큰 집을 혼자 사용한다고 생각하니까 일본에 있는 공포영화 주온이 생각났습니다. 이 안 좋은 생각을 떨쳐내기 위해 숙소에서 무료로 자전거를 빌리고 잠깐 주변을 돌아봤습니다. 날씨가 좋습니다. 어제 진짜 너무 피곤해가지고 바로 잠들었어요. 너무 잘 잤습니다. 침대가 너무 편해요. 잘 쉬다 갑니다. 제가 오늘 가는 곳은 히코네라는 곳입니다. 여기서 한 18km, 19km밖에 안 떨어져 있어서 아마 가는 데는 한 4시간 정도밖에 안 걸릴 것 같아요. 오늘은 사실 하루 휴식을 할까 생각을 하다가 그래도 그냥 가만히 있는 거는 좀 지루할 것 같아서 여기 앞에 있는 작은 마을인 히코네라고 갑니다. 원래 평소에는 아침 한 5, 6시에 일어나는데 오늘은 그래도 한 7시까지는 자가지고 컨디션 너무 좋습니다. 어제의 음침한 분위기와는 달리 오늘은 걷는 내내 풍경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그래서인지 처음으로 산길을 느긋하고 여유롭게 즐기며 걸은 것 같아요. 이 주변에는 거의 편의점이 열린 게 하나도 없어가지고 어제 산 이 비타민 젤을 아침으로 먹고 있습니다. 좋은 에너지 활력소예요. 와라비모치 ですか? 와라비모치가 오이시ですか? はい。一つとこれ一つお願いします。はい。はい、わかりました。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団子は団子大丈夫ですか今？はい、大丈夫です。わかりました。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ちょっと待ってください。はい。団子の美味しいです。요즘 일본에서 곰이 하도 많이 나와가지고 계속 지나가면서 현지인 분들한테 이 길로 가는 게 안전한가 항상 물어보고 있는데 다들 괜찮다고 합니다. 나무들이라든지 산 안에를 보면은 언제라도 야생동물이 튀어나올 것 같은 분위기긴 해요. 이제 한 4시간 반 정도 오늘 걸었는데 거의 다 도착했습니다. 오늘은 한 19km 그 정도밖에 안 걸은 것 같아요. 그래도 하루 완전히 다 쉬는 것보다 이렇게 조금이라도 걷고 좀 돌아다니는 게 좀 더 마음이 편한 것 같아요.
도착해서 짐만 숙소에 맡기고 바로 히코네 성에 갔다 왔습니다. 역시 성에 올라가면 도시 전망이 한눈에 들어와서 기분이 좋더라고요. 도시도 조용해서 분위기가 정말 평온했고 정원에서 혼자 힐링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여행이 끝나가는 게 느껴지니까 한편으로는 시원하면서도 아쉬운 기분이 좀 들었어요. 오늘이 17일차라는 게 별로 믿겨지지가 않아요. 몇 일차 생각도 안 하고 항상 걷다 보니까 너무 매일매일 새로운 곳으로 가고 새로운 음식을 먹고 그냥 되게 즐거웠어요. 지금까지 했던 여정들이. 그래서 막 시간에 대한 그 개념이 많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가는 곳은 오미하치만이라는 지역인데 하코네에서 약 26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걸어서 가면 대략 6시간에서 7시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다행히 오늘은 평지 위주라 그냥 앞으로 쭉 걸으면 됩니다. 앞으로 몇 킬로 정도는 편의점이나 식당 같은 게 없기 때문에 어제 사놓은 비타민 물로 수분을 섭취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세븐일레븐에 들어가도 말차 스무디가 안 보이더라고요. 마지막으로 먹은 게 언제였는지도 기억이 안 나서 그냥 이제 다 빠진 건가 싶었습니다. 오늘 걷는 길은 대부분 논바 풍경이었습니다. 도보 여행이 아니었으면 평생 안 와봤을 동네들을 지나가니까 좀 새롭더라고요. 한국 시골 느낌이랑 비슷하면서도 묘하게 다른 분위기가 있어서 계속 흥미롭게 주변을 보면서 걸었어요. 오늘 거의 8시간을 걸어서 이제 숙소에 거의 도착했습니다. 원래 숙소 근처에서 식당을 하나 찾아가지고 거기서 먹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오는 길에 슈퍼마켓에 들렸는데 뭐 먹을 게 엄청 많은 거예요. 그래서 슈퍼마켓에서 산 걸로 먹을 것 같습니다. 저녁을. 날씨가 이제 점점 추워지는 것 같습니다. 원래 딱 이 차림으로 걸어다니면 괜찮았는데 이제는 잠바가 하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저녁은 방에서 편하게 먹고 푹 쉬면서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제가 예전엔 몰랐는데 귀도 되게 잘 타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요즘에는 귀에도 선크림을 잘 바르고 있습니다. 저번에 귀가 타가지고 되게 빨개지고 살이 벗겨지길래 좀 깜짝 놀랐어요. 제가 오늘 가는 곳은 오미야치만이라는 도시에서 이제 쿠사츠라는 도시라고 합니다. 거리는 약 19km, 20km 정도밖에 안 되고 가는 데는 다 6시간 정도밖에 안 걸릴 것 같아요. 어느덧 18일 차고 이제 곧 있으면 오사카에 도착하네요. 아 이게 되는구나. 오, 가는 길에 또 일본 간식집을 사왔습니다. 이거는 고구마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파래에다가 반죽을 둘러싸. 이거 3개로 가겠습니다. 이 도보 여행을 하면서 걷다 보면 못지나 간식 파는 가게들이 계속 나오는데 그냥 지나친 적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지역마다 유명한 간식도 있고 처음 보는 음식들을 골라 먹는 재미도 있어서 계속 시도해봤어요. 이렇게 이것저것 먹으면서 걸은 것도 이번 여행에서 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10분 뒤면은 오늘 숙소에 도착합니다. 오늘은 총 7시간 걸었고 21km 정도 걸었습니다. 도착했는데 숙소 뷰가 꽤 좋아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날씨도 선선해서 앞에서 잠깐 산책하고 저녁은 스키야키 우동으로 해결했어요. 마감 1시간 전에 급하게 들어갔는데도 사장님께서 너무 친절하셔서 기분 좋게 먹고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살짝 현지 맛집 느낌이었어요. 제가 오늘 가는 곳은 교토입니다. 거리는 한 24km 정도 되고 가는데 6시간에서 7시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오늘은 그래도 경사가 있는 곳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야 되기 때문에 체감상 한 30km 정도 될 것 같아요. 교토에서 오사카의 거리는 거의 한 50km 된다고 해요. 근데 막 나눠서 가는 것보다 한 방에 끝내는 게 좀 더 깔끔하다 생각해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출발하고 2시간쯤 지나니까 너무 배가 고파서 근처 슈퍼마켓에 들렀습니다. 오니기리랑 닭꼬치를 사 먹었는데 옆에 앉아서 먹을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편하게 먹었어요. 음식도 신선하고 맛있어서 금방 다시 에너지가 채워졌습니다. 전날에 지도에서 확인했을 때는 교토로 넘어갈 때 산을 지나가길래 뭔가 외딴 산길처럼 보였는데 실제로 가보니까 옆에 차도도 있고 꽤 사람들이 지나다녀서 안심이 됐습니다. 교토 쪽에서 곰이 몇 번 발견됐다는 소식이 있었어서 살짝 조금 긴장하고 있었는데 다행히 그런 분위기는 전혀 아니었어요. 지금 이제 교토 안에 들어왔습니다. 확실히 이제 교토 시내에 오니까 사람들도 많고 시골 분위기가 없어졌어요.
숙소로 가는 길에 기요미즈데라라는 유명한 신사가 있었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냥 패스하고 바로 숙소로 향했습니다. 대신 교토에서 유명한 니신소바를 먹으려고 본점에 갔어요. 니신소바는 달콤하게 졸인 청어를 따뜻한 소바 위에 올려 먹는 교토 전통 음식인데 예전에는 바다에서 멀리 떨어진 교토로 생선을 가져오려면 청어를 말려서 보관해야 했다고 합니다. 그 말린 청어를 다시 부드럽게 졸여서 소바에 올려 먹기 시작한 게 이 음식의 시작인데요. 먹어보니까 청어가 은근히 달달했고 소바랑 잘 어울렸어요. 가격은 1,800엔 정도로 좀 비싸긴 했지만 언제 또 먹어보겠냐라는 생각으로 그냥 먹고 왔습니다. 뭔가 이 간장에다 졸여서 그런지 청어가 되게 부드러운데 달달해요. 현재 시각은 3시 반입니다. 오늘은 교토에서 오사카까지 걸어갈 예정이고요. 거리가 한 55km 정도 돼요. 그래서 해가 진 다음에 도착하고 싶진 않아서 일찍 나왔어요. 원래 오사카까지 좀 2일에 걸쳐서 갈까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냥 좀 깔끔하게 교토에서 오사카로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오늘은 참 고된 하루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오늘로써 마지막이라서 잘 끝내보겠습니다. Let's go! 새벽에 걷는 길이라 조금 무서울 줄 알았는데 교토 안쪽은 생각보다 불도 켜져 있고 조용해서 오히려 분위기가 평온했습니다. 터널이나 좁은 골목 지날 때는 살짝 긴장하긴 했지만 대부분은 괜찮았어요. 골목길 중에 불이 없는 골목길이 있는데 진짜 분위기가 말도 안 됩니다. 뭔가 교토 안에 있었을 때는 거리들이 괜찮았는데 교토 좀 밖에 나오니까 갑자기 분위기가 좀 더 싸해지네요. 그렇게 4시간 정도 걷다 보니까 해가 뜨기 시작했고 주변 풍경도 점점 더 잘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공기도 시원했고 도보 여행에서 마지막으로 보는 일출이라고 생각하니 매 순간이 더 특별하게 다가왔어요. 드디어 20일 만에 오사카현으로 들어왔습니다. Let's go! 뭔가 엄청나게 많이 걸어온 것 같은데 지금이 아침 9시입니다. 원래 같으면 지금 시작을 하는데 전 오늘 새벽 3시에 시작을 했어요. 6시간 오고 앞으로 한 6시간 더 가면은 도착할 것 같아요. 근데 무기력합니다. 강을 따라 4시간 정도 더 걷다 보니까 풍경이 조금씩 도시 느낌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길도 넓어지고 빌딩도 높아지고 되게 사람도 많아지고 분위기 자체가 확 달라졌어요. 그 변화가 실감날 무렵 마음의 준비가 끝나기도 전에 어느새 저는 오사카역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의 진짜 종결지는 오사카역이 아닌 다른 곳이었는데요. 역에서 1시간 정도 걸어서 드디어 20일간의 여정의 진짜 마지막 지점에 도착했습니다. 20일 동안 총 703km를 걸어서 도쿄역에서부터 오사카까지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사실 도착하면 별 감흥이 없을 줄 알았는데 걸어온 길에서 만난 사람들, 먹었던 음식들, 행복했던 순간들 그리고 지나온 풍경들이 한 번에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시작하기 전에 무섭고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도 많았는데 지금 다 끝내고 나니 정말 잘했다는 생각밖에 없습니다. 인생에서 쉽게 못해볼 도전을 지금 해냈다는 게 너무 뿌듯하고 기뻤어요. 이번 경험은 앞으로의 제 삶에서 계속 꺼내볼 수 있는 소중한 챕터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어떤 도전을 할 때 다시 찾아올게요. 오사카에 도착하고 나서는 다시 교토로 돌아가서 4일 정도 푹 쉬었습니다. 호스텔에서 지내면서 다양한 사람들도 만나고 교토에서 이것저것 재밌는 경험들을 했어요. 보트도 타고 기온거리에서 게이샤 공연도 보고 밤에 신사도 가보고 떨어지는 낙엽을 보면서 가을 분위기를 제대로 느꼈습니다. 그렇게 행복한 순간들을 쌓으며 이번 일본 여행을 마무리했습니다. 드디어 27일 만에 집에 돌아왔는데요. 너무 재밌는 추억이었고 다음에 또 재밌는 컨텐츠로 뵙겠습니다. 다음에 뵐게요.